영상 시작 전에 이 영상은 그저 제가 해석한 레인월드 세계관을 담고 있고 틀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 그저 재미로만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죠. 레인월드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윤회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윤회란 쉽게 말해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같이 말이죠. 레인월드 세계에선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윤회가 생명체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레인월드라는 생태계가 갖추어지기 이전의 생태계에는 고대인이라는 문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이야기한 윤회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죽음을 맞는 초월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허유체라는 물질을 고대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공허유체는 모든 것을 형체조차 남기지 않고 용해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더 이상 지층이 존재하지 않는 공허유체로만 가득한 공허의 바다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허유체가 닿는 물질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물리적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많은 고대인들은 이것을 진정한 초월의 길로 여기고 공허유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것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아가 너무 비대할 경우 이 공허유체조차 그것을 녹이지 못해 이도저도 아닌 메아리라는 존재로 세상을 떠돌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 고대인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동물들부터 미생물들까지 초월시키고 메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복자라는 존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막대한 크기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연산을 담당하게 되죠. 또한 반복자들은 그 능력만큼이나 냉각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소모했고 그 수증기들은 비가 되어 내리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고대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인 없이 홀로 남게 된 반복자들만이 수많은 연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지푸라기라는 반복자가 연산을 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다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푸라기라는 반복자가 해답을 찾았다는 소식만 남기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반복자들은 자기 파괴 금지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지푸라기라는 반복자는 완벽한 무력화가 진행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이 난제 속 다섯 조약돌이라는 반복자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섯 조약돌은 어쩌면 이 난제의 정답이 스스로의 삭제, 죽음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없애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평소 소비하던 물의 양의 4배에 달하는 물을 소비하게 되죠. 그 결과 다섯 조약돌과 근접해 있던 달을 향해 보라 라는 반복자는 물이 부족해지게 되고 계속해서 다섯 조약돌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지만 다섯 조약돌은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달을 향해 보라는 강제통신을 전송합니다. 하필 강제통신이 다섯 조약돌의 중요한 유전자 조절 연구 중에 전송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섯 조약돌은 유전자 조절에 실패하게 되며 그 여파로 다섯 조약돌 주변에는 악성 종양이 퍼지게 되죠. 그 악성 종양을 씻어내기 위해 다섯 조약돌은 물을 더 많이 끌어들여 수증기를 만들고 불규칙적인 폭우를 내리게 합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부족했던 물을 못 받게 된 달을 향해 보라의 상부 구조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 계속되는 다섯 조약돌의 불규칙적인 폭우로 인한 거친 환경 속 레인월드라는 생태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레인월드의 배경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끝!